그러니까 지금 부피가 x가 더 크니까 분자의 기체의 양도 x가 더 많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x가 더 크고요. 니은에 같은 질량이라고 했으니까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인데 질량이 같다고 했으니까 분자량과 몰수가 서로 반비례한다는 거죠. 얘가 크면 몰수는 작아져요. 그래서 지금 x보다는 y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니은 맞고 디귿은 아까 일정하다고 했고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2번. 내가 답을 잘못 체크해 놨었어요. 바로 그 다음 9번 볼게요. 아까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유도를 했죠. 9번 문제 273도씨 켈빈 1기압의 세 가지 기체에 대한 설명인데 한번 볼게요. 부피가 44.8리터고 분자량 4네. 나는 부피 11.2. 다는 여기에서 한번 분자량 질량으로 몰수 구해 볼게요. 질량 11이고 분자량 44니까 얘는 몇 몰이냐면 4분의 1몰이에요. 4분의 1몰이 5.6리터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5.6이 한 11.2리터는 몰수와 부피는 비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배 됐으니까 얘는 4분의 2몰. 그 다음에 5.6에서 44.8은 여기다 곱하기 4한 거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8 해주나 보다. 그쵸? 곱하기 8이니까 4분의 8몰.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4분의 8몰은 질량 xg을 분자량 4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x는 8g. 그리고 보자. 4분의 2몰은 질량이 8g이에요. 분자량이 y야.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y는 8 곱하기 2분의 4가 되니까 16이 되네요. 그래서 기억에 x랑 y는 달라요. 미은에 다해서 4분의 1몰인데 전체 분자당 원자 수가 이 4분의 1몰 분자인데 한 분자당 3몰의 원자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곱해주면 되죠. 그쵸? 그러니까 4분의 3몰 원자가 총 존재하고 디귿에 PV는 nRT인데 지금 RT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RT는 n분의 PV가 되겠네요. 273켈빈에서 뭐 해볼까? 다 한번 해서 해볼까요? 4분의 1몰 5.6리터 압력은 1기압이잖아. 그러니까 5.6에다가 4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22.4가 되네요. 기압 ATM 단위지, 그치? 그리고 리터 몰 단위 딱 아주 정확하네요. 그래서 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10번째 분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분압은 줄임말이에요. 부분 압력의 줄임말 분압이에요. 그래서 이 부피는 어떤 기체가 섞였을 때 한 공간의 부피는 기체들이 뭐 눈이 달려가지고 나는 이 공간에만 있을게, 너는 그 공간에만 있어, 이렇게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피는 그 한 공간, 섞여있는 공간을 뭐 어떤 섞여있는 모든 기체가 다 똑같은 부피를 차지를 해요. 근데 압력 자체는 그 양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얼만큼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만약에 전체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전체 압력은 그 기체 구성 기체들의 그 입자수에 따라서 그 입자수가 가진 압력들의 합을 다 이렇게 다 총 모아줘야지 전체 압력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 압력은 뭐 우리가 아까 PV는 nRT식 요거 있죠? 뭐 이거는 전체라고 치면은 전체 부피, 전체 몰수, 전체
온도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 어떤 기체 A의 압력을 구해줄 거면 PV는 nRT 요 식에서 A만의 부피, A의 몰수, 그 다음에 T는 보통 공유하니까 온도, 이런 식으로 구해준다는 거지. 근데 얘도 사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부피를 차지한다 했으니까 이 V랑 사실 똑같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는데 근데 얘는 좀 더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PA는 전체에다가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얼만큼이 있느냐. 근데 이걸 뭐라 부르냐면 몰 분율이라고 하는데, 전체 기체, 만약에 뭐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전체야. 근데 그 중에서 A만의 몰수, A의 몰수, B의 몰수, C의 몰수, D의 몰수 다 더해준 거에서 A만의 몰수, 요거를 해준 게 요거 몰 분율, X의 몰 분율,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P 전체 압력은 PA 더하기 PB 더하기 PC 더하기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예요. P 토탈 이런 식으로. 그러면 P 토탈을 빼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 요거가 NA 분의 NA 더하기 NA 분의 NB 뭐 이렇게 될 거니까, 요거는 P 토탈에다가 결국엔 1을 곱하는 거라 결국 똑같아져.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딱 이거랑 여기까지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용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가 되겠네요. 분압 문제. 10번에 꼭지로 분리된 기체가 용기가 있어요. A는 2.5 기압에다가 4리터, B는 1기압에 2리터 이렇게 있는데, 지금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됐냐, 꼭지를 열었대요. 열었을 때 일단 열기 전에 PV는 nRT야. 근데 보니까 온도 일정 그리고 상수 일정이니까 몰수가 PV 곱으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A는 10몰이 있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B는 2몰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볼까요? 근데 이 꼭지를 열었어. 꼭지 열면 10몰과 2몰이 막 퍼진다는 거지. 막 퍼져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여기 부피에 그 비례하게 분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총 일단 PV는 nRT, 우리가 RT 이거 일정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전체 몰수는 12죠. 전체 부피는 4랑 2 더해주면 6이잖아. 그러니까 전체 압력은 2가 되는 거지. 그리고 PA는 2 곱하기 몰 분율 12분의 10 더하기 B는 12분의 2 이렇게 돼서 PA가 6분의 10, 그러니까 3분의 5네요. PB는 6분의 2니까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디귿이죠. 그리고 전체 압력 요거 니은 틀렸고 디귿은 맞았어요. 몰비는 가데나가 2대1이다. 섞였을 때 A의 몰비 10몰이 여기 4만큼 2만큼, 그러니까 10몰이 전체 6리터잖아. 6리터 중에 4만큼이 여기로, 2만큼이 여기로 가는 거야. 요렇게.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3분의 20대 3분의 10 이렇게 되네. 그러면 2대1 맞죠? 그쵸? 기억은 맞는 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4번. 화학 평형이에요. 지금 한참 오후예요. 그래서 이렇게
빛이 아까는 여기 있었는데 이동을 했어. 여기가 됐어요. 아무튼 한번 볼게요. 11번째 개념은 뭐냐면 화학평형, 그 다음에 르샤틀리의 원리에 대한 개념인데, 화학평형 자체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가역반응, 비가역반응. 가역반응은 이렇게 어떤 우리 화학 반응식이 구성이 반응물이 생성물로 가는 거죠. 가역 반응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반응이에요. 비가역 반응은 한쪽으로만 가는 반응이에요. 이게 가역과 비가역이고, 그다음 평형이라는 거는 이거 반응물이 생성물로 가는 거 정반응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생성물이 반응물로 돌아가는 거 역반응이라고 하는데, 요 반응이 속도가 같은 거 화학 평형 상태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화학 평형 상태에서는 농도가 변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속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데, 만들어진 속도, 다시 생성물이 반응물로 만들어지는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농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외부에서 어떤 변화가 주어지면은 평형이 깨지게 돼요. 근데 왜 그 자연은 항상 뭔가를 유지하는 걸 좋아해. 다시 평온한 상태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원래 이때 평형이 있었는데 외부에서 어떤 압력, 어떤 요인의 변화가 일어나면은 평형이 깨지고 얘가 다시 새로운 평형을 찾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원리를 르샤틀리에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어떤 외부 요인에 의해서 평형이 깨지냐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온도나 압력이나 그 다음에 농도나 이런 식으로 여러 요인으로 평형이 깨지는데, 만약에 일단 첫 번째 농도가 만약에 변한다 쳐볼게요. 만약에 생성물의 농도가 많아져.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밥을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럼 배가 너무 불러.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운동을 막 많이 해서 내 배에 있는 음식물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야. 농도. 만약에 반응물을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얘를 없애는 방향은 뭐냐면 생성물이 빨리 만들어지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생성물의 양을 늘렸어. 그러면 이것도 평형 상태가 아닌 거야. 불안정한 상태인 거야. 그래서 얘를 빨리 없애려면 역반응이 막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압력이 있다면, 얘는 압력은 사실 고체, 액체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기체가 엄청난 영향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봐야 돼. 압력을 높였을 때 같은 그 반응이 일어나는 부피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공간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서 3A 더하기 2B가 C가 되는 이런 반응이 있다고 쳐봐요. 같은 부피에서 이 개수비로 화학 반응이 진행되는 거 알죠? 3몰과 2몰이 반응해서 1몰이 만들어지는 거야. 압력이 엄청 높아졌어요. 압력을 가해버렸어. 그러면은 3몰, 2몰이 압력을 막 견디다 못해서 어떻게 되겠어? 너무 복잡해. 5몰이 있으니까 그 높아진 압력을 못 버티겠어. 1몰로 바뀌어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압력이 높아지면은 이거랑 요거 한번 개수를 잘 비교를 해보고 어디가 더 압력 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 곳으로 갈 것인가, 그렇게 결정한다는 거죠. 만약에 A 더하기 B가 3C가 돼. 이럴 때 압력을 높였어. 높인다고 해서 무조건 여기로 가는, 무조건 이 정반응이 진행되느냐? 아니죠. 1, 1, 2잖아. 여긴 3이잖아. 정반응 진행돼봤자 더 많은 몰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거예요. 압력 변화에 더 빡세진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역반응이 더 진행되는 쪽으로 평형이 새롭게 이동한다는 거예요. 온도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이냐에 따라서 온도를 만약에 높여줬어. 정반응, 일로 가는 정반응이 만약에 흡열 반응이야. 온도를 높여줬으면 온도 변화를 완화시키는 쪽인 정반응으로 가야지 온도 높아진 걸 소비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역반응이 뭐야, 흡열 반응이라면 온도를 높여주면은 이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새로운 평형을 찾아간다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변화를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르샤틀리의 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관련 문제 11번 한번 볼게요. 지금 어떤 평형 상태에 있을 때 평형 조건의 변화로 평형 이동하는 것을 나타낸 건데, 지금 조건 변화가 부피 고정하고 A를 추가했더니 B의 양이 감소했대요. 그리고 압력을 가해서 부피를 감소를 시켰더니 B의 양이 감소를 했대요. A, B, C가 있어. A를 추가했더니 B의 양이 감소를 했다. 이 말은 A와 B는 뭐 같은 생성물이건 같은 반응물이건 같은 쪽에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A를 추가했으면은 만약에 서로 다른 쪽에 있었다면은 B의 양이 늘어났을 거야. 근데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서로 같은 생성물이거나 같은 반응물이라는 거예요. 압력을 가해서 부피를 감소시켰는데 B의 양이 감소를 했대. 그러니까 압력을 줬는데 감소했다는 얘기는 그 B가 있는 쪽보다는 C가 있는 쪽이 그 개수가 더 적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 뭐가 있냐면 A와 B가 같은 쪽에 있는 게 1번이랑 2번이고, 그 다음에 부피 감소시켰을 때 1번은 개수 합이 2에서 3이야. 2번은 4에서 2예요. 압력을 증가시키면은 역반응 진행돼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B의 양이 증가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맞는 거지. 압력 증가시키면 정반응이 일어나니까 C의 양은 늘어나지만 B의 양은 줄어들겠죠. 이게 답이 되겠네. 다음 개념은 상평형 그림이에요. 이 상평형 그림은 우리가 이때까지 뭐 고체, 액체, 기체 이 곡선 자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평면에 나타낸 건데, 이런 식으로 보통 그 압력이 낮은 거, 압력이 낮으면서 높은 온도까지 존재하는 거, 기체, 그리고 압력은 좀 높은 거, 높은 쪽으로 가면서 지금 온도는 좀 낮은 부분, 고체, 액체, 기체 요 순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액기, 요게 일반적인 물의 상평형 그림과 아주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산화탄소의 상평형 그림도 나타나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 이 곡선이 고체, 액체 맞닿는 곡선이 이거 뭐죠? 융해 곡선이라고 하거든요. 이 곡선의 기울기가 서로 반대라는 거. 그래서 요거 두 개만 좀 기억해 두면 돼요. 관련 문제 한번 볼까요? 물질 X의 상평형 그림이 있는데 고액기 중에 하나다. 맞는 거. 기억은 가는 기체가 아니고 고체가 되겠죠. 순서대로 쭉 간다는 거. 그 다음에 니은에 X는 압력이 높을수록 녹는 점이 낮아진다. 압력이 높을수록 녹는 점이니까 고체, 액체, 곡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용융 곡선, AT 곡선 봐야겠네요. 압력이 높아질수록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죠. 그렇죠? 압력이 높아질수록 녹는 점은 계속 낮아지고 있죠. 니은 맞고, 그 다음 디귿에 압력이 낮아질수록 끓는 점이 낮아지는, 끓는 점 낮아지는 거. 액체, 기체니까 기와 곡선이 BT 한번 보면 돼요. 그래서 BT 보니까 압력이 낮을수록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압력이 낮을수록 지금 끓는 점이 낮아지고 있네. 그쵸? 이 현상은 BT선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디귿도 맞아요. 답은 4번. 이제 한번 이온화 상수 개념 한번 볼까요? 13번째 개념이죠. 이온화 상수. 이거 뭐냐면 일단 이온화도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온화도, 이온화된다는 것은 어떤 물질이 물에 녹아서 서로서로 이렇게 다
용해가 돼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그 퍼진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이온화도는 내가 얼만큼 넣었냐, 얼만큼 용해를 시켰냐. 용해된 전해질의 양, 몰수 분의 얘가 이온화가 전해질의 양, 얼만큼 이온화가 됐냐는 거야. 내가 넣었던 모든 것들이 다 이온화가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특히 그 강산과 약산을 얘기로 들면은, 강산은 내가 넣은 게 거의 100% 이온화가 되지만 약산은 내가 넣은 것 중에 아주 극히 일부만 이온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온화도는 이거 알파라고 하거든요. 이 알파는 0과 1 사이에 다 이온화가 되면 1이야. 하나도 이온화가 안 되면 0이에요. 그래서 그 강산은 거의 그 1에 가깝고요. 이온화도가, 약산은 이온화도가 거의 0에 가까워요. 거의 이온화가 안 된다는 거지. 그쵸? 이게 이온화도고, 그다음 이온화 상수라는 거는 뭐냐면, 한번 이 산을 물에 녹이는 거 한번 볼게요. 산이니까 H 플러스가 나오겠죠. 근데 이 H 플러스는 물과 반응해서 H3O 플러스로 바뀝니다. A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온화가 되는데, 이온화 상수 K, 상수니까 K라고 해요. HA 농도, HA의 물 농도, 물의 물 농도, 그 다음에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A 마이너스 이온의 농도, 이렇게 되는데, 물이요, 물. 순수한 물은 농도 나타내지 않아요.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산의 이온화 상수라고 해요. 산의 이온화 상수는 보통 요런 형태를 가집니다. 염기는 요렇게 해요. 염기는, 산은 일반식이 이렇게요. 염기는 애시드, 산은 영어로 애시드거든. 그래서 이렇게 염기는 영어로 베이스예요. 그래서 B라고 해, 보통. 왜냐면 염기가 수소 이온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B라고 하고, 얘가 또 물에 녹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H2O에 있던 수소 이온을 가지고 옵니다. BH 플러스와 그리고 OH 마이너스 이온을 내놓죠. 그래서 염기의 이온화 상수는 KB는 BH2O 분의 BH 플러스 OH 마이너스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순수한 물은 농도로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BH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구해줘요. 그래서 이 농도는 뭐 문제에 나오거나, 아니요 문제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 값을 계산해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KA랑 KB랑 곱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HA 분의 H3O 플러스 A 마이너스 곱하기 B 분의 BH 플러스 OH 마이너스 한번 곱해 볼게요. 그러면 이게 뭐람, 그 KB 자체를 내가 아무거나 곱해버렸다. 근데 얘를 이 B 말고 짝 염기로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 HA의 짝 염기는 뭐냐면 여기에서 떨어져 나온 요거야. 그러니까 이 B를 다 A-로 바꾸면 돼요. A-로 바꾸면 HA 되죠, 그쵸? 그러니까 얘를 A-로 바꿔볼게요. A-, 얘는 HA가 되네, 그쵸? 그러니까 지금 요게 약분, HA 약분 되니까 H3O 플러스랑 OH 마이너스인 거야.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H3O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만 남는데, 얘는 뭐라 부르냐면 KW,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불러요. 물의 이온화 상수. 물은 H2O는 H3O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나뉘기 때문에 KW도 H2O 분모에 가봤자 없어진다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KA랑 어떤 산의 약산의 이온화 상수와 그 짝염기의 이온화 상수를 곱하면 물의 이온화 상수가 나온다는 거. 이거 기억을 해두면 좀 편할 거예요.
관련 문제 13번 한번 볼게요. 이온화 상수. 25도씨에서 산 HA와 HB의 이온화 반응식과 이온화 상수를 나타냈대요. 근데 HA가 이온화한 거랑 HB가 이온화한 게 식은 뭐 거의 비슷하죠. 근데 HA의 KA는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고 HB의 KA는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에요. HB가 더 센 산이야. 이 숫자가 더 클수록 더 많이 이온화가 됐다는 거니까 더 센 산이에요. 근데 뭐 그 숫자 자체가 1보다도 작은 값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둘 다 약산이야. 둘 다 약산이긴 한데 HA가 진짜 약산이고 찐 약산이고 HB가 조금 약산이다. 이렇게 비교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에 A-는 HA. 얘네는 지금 여러분들이 안 배웠을 것 같아요. 이거 먼저 산과 연기의 정의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교육과정상에 왜 얘가 먼저 나왔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산 연기의 정의가 뭐가 있냐면 짝산과 짝연기의 정의를 얘기한 브랜스테드 룰이 정의가 있어요. 화원에서 배웠나? 아무튼 HA가 있고 얘가 물에 녹아서 요거 내놨을 때 산이죠. 산이 수소이온을 내놓은 형태 짝연기라고 불러요. 근데 얘 아까 약산이었죠. 약산의 짝연기. 근데 약산의 짝연기는 대체로 강해요. 왜냐하면은 약산의 이온화 상수 KA였죠. 그 다음에 짝연기의 이온화 상수 KB였죠. 이 값은 KW로 일정했었죠. KW 값은 10의 마이너스 14승이야. 얘가 약산이면 굉장히 작은 값이죠. 그럼 얘는 커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약산이면은 염기의 세기는 강하다는 거. 요거 이해되죠? 그래서 짝연기는 강한데 기억에 그래서 일단 뭐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A-는 HA의 짝산이 아니고 짝연기다. 기억 틀렸고요. 니은의 산의 세기는 지금 요 식에서 봤을 때 약산 그리고 요거는 일단 염기죠. 여기에서 작용한 건 염기인데 짝산이야. 짝산. 이 염기에 짝산이 되는데 이 염기 자체도 물이 염기로 작용한다는 얘기 들어봤니 얘들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얘도 약염기야. 약염기의 짝산은 굉장히 센 산이죠. 이 H3O 플러스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하는데 산 중에서 센 산 중에 하나예요. 얘 가장 강한 산 중에 하나라서 얘도 강한 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산의 세기는 요거보다는 얘가 더 크다는 거.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고요. 디귿의 염기의 세기는 A-랑 B-, 지금 이 약산 HB가 더 산의 세기가 세니까 B-, 얘가 어떻게 되겠어? 조금 더 약하겠죠, 그쵸? 이거보단 조금 더 강한 산이잖아. 얘는 그러면 덜 강한 염기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디귿도 맞는 말이라서 답은 5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염해가수분의 개념이 나와요. 이 염해가수분, 염이라는 건 뭐냐면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 그러니까 HCl에서 음이온과 NaOH에서 이 Na+, NaCl 이런 게 염이 돼요. 이온결합한 물질을 염이라고 한대요. 근데 이 염은 물속에서 녹지 않는 게 아니고 쫘르르 이렇게 이온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염은 이온화된다고 하지만 얘네들이 가수분해를 하기도 해요. 수는 물 숫자예요. 가수분해 더해준다는 거죠. 이 NaCl이 물과 반응해서 분해가 된다는 거지. Na 플러스 이온과 OH 마이너스 이온으로 가수 분해가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은 사실 용액에서
어떤 그 액성을 나타내진 않아요. 그런 식으로 염이 가수분해가 돼서 그 용액이 어떤 액성을 가지는지 결정하는 게 여기에서는 중요한 개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딱 세 가지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처음에 강산과 강염기가 만나서 염을 형성한 경우, 그 다음에 약산과 강염기가 만나서 염을 형성한 경우, 그 다음에 강산과 약염기가 만나서 염을 형성한 경우, 요 세 가지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강산과 강염기의 대표적인 예, NaCl, 그 다음에 약산과 강염기의 대표적인 예, 아세트산 약산이잖아. 요거 생각하면 되고요. 강산과 약염기 어떤 게 있을까요? 약염기 암모니아죠, 그쵸? 암모니아인데 얘가 염기의 양이온이잖아. NH3가 아니고 NH4 플러스 형태로 존재를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산의 음이온이니까 NH4 플러스 Cl 마이너스 요거 하나씩 기억해두면 될 것 같은데,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건 이런 것도 사실 과정 몰라도 돼요. 그냥 강산 강염기가 만들어진 염은 중성, 약산 강염기 염기성, 강산 강염기 산성을 나타낸다. 요런 이론이 있다는 거 기억해두세요. 그래서 한번 관련 문제 풀어볼까요? 보니까 NaX가 있어. 얘는 마지막에 보니까 염기성이죠. 얘는 아무런 액성 나타내지 않는다 했고, 염기성 나타내려면 약산, 지금 얘가 양이온이잖아. 음이온이 누구지? 산의 음이온이죠. 근데 얘가 강염기랑 약산이 되겠네, 그쵸? 그 다음에 YNO3가 있어. 얘는 HNO3. 강산이 될 거고, 그다음에 얘가 중성이래요. 그럼 얘는 강염기여야겠네, 그치? 그 다음에 이번에는 YX네. 그러니까 YX니까 강염기와 얘 약산이죠. 그러니까 얘는 염기성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의 염기성이다. 맞는 말이고, 니은에 NaX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온. 요거는 X-가 강염기죠. 얘는 반응을 할 거야. 반응을 해서 물과 가수분해를 한 다음에 물과 반응해서 OH-를 만들어낼 거예요.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 Na+가 가장 많겠죠, 그쵸? 그러니까 니은 맞는 말이네. 니은 맞는 말이고, 디귿에 보면 쓸라나? 이렇게 할게요. 디귿에 HX의 이온화 상수는 아까 여기 볼까? X가 약산이에요. HX 약산. 그 다음에 Y 강염기야. YOH 강염기. 약산의 이온화 상수는 강염기의 이온화 상수보다 크다는 틀렸겠죠, 그쵸? 그러니까 요거 답이 몇 번이 되나? 기억 니은만 맞는 답 3번. 이제 15번째 개념. 25개 개념으로 압축시켜봤어요. 근데 15개. 나는 15번까지가 딱 중간인 줄 알았는데 중간보다 조금 더 왔네. 15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해야 되겠어요. 완충용액. 완충용액은
완충이라는 단어를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충격을 완화시켜 준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화학에서는 어떤 변화가 뭐냐면 급격한 pH 변화를 나타내는 를 의미를 해요. 얘를 막아준다는 거지. 어떻게 막냐면 약산과 약산의 짝염기 혹은 약염기와 약염기의 짝산 요 짝을 통해서 얘네들을 그 급격한 변화, pH 변화를 완화시킨다는 거. 만약에 약산과 약산의 짝염기, 얘는 강염기죠. 약염기와 얘는 뭐냐면 강산이죠. 만약에 약산과 약산의 짝염기로 이루어진 용액에 산을 집어넣으면 얘가 와서 반응해. 염기를 집어넣으면 얘가 와서 반응을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지. 산을 집어넣으면 얘가 와서 반응. 염기를 집어넣으면 지금 산이 와서 반응.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급격한 pH 변화를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관련 문제 15번 한번 볼게요. 25도씨에서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인데 가는 그냥 HA 0.2몰 농도 100ml고 나는 구성이 HA 0.2몰 농도 100ml에 NaA를 0.02몰을 넣었대요. 요거는 HA의 짝 염기죠, 그쵸? 그러니까 완충용액이네. 수용액에 이때 수용액 pH를 구하래요. 얘 pH 어떻게 구하지?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 농도 요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0.2몰 농도가 100ml 있으면 얘 농도가 그대로일까? 한번 볼까요? 1000ml에 0.2몰이잖아. 그쵸? 얘는 뭐 100ml가 있으면은 (0.02몰) 만큼이 있다는 거잖아. 근데 어차피 100ml에 있는 게 몰 농도니까 어떻게 돼요? 0.2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0.2몰이 100ml가 있던 뭐 50ml가 있던 얘는 무조건 농도는 요 농도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0.2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로그 10분의 2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2 더하기 로그 10이니까 1 되겠죠. 농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볼까? 얘는 요거 한번 보세요. 요런 식이 성립이 되겠죠. 그러면 KA 자체가 분의 H3O 플러스 A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요 식을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변형을 한번 해볼 거냐면 일단 요렇게 한번 분해를 해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양변에 한번 로그를 씌워볼게요. 이거랑 그 다음에 곱하기는 떼낼 수 있죠. 이렇게. 근데 이항 한번 시켜볼까요? 이렇게 되죠. 이거 pH 얘는 이거 H잖아, 그치? pKa 플러스 로그 이런 식이 있어요. 이런 식이 돼요. 그래서 이 식을 활용하면은 요 용액의 pH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pH는 pKa 값이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야. 마이너스 로그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더하기 로그 0.2 분의 100ml에 0.02몰이야. 그럼 얘도 똑같이 0.2겠다. 그쵸? 그러니까 얘는 그 pH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로그 2 더하기 5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값이 더 큰 거죠. 그쵸? 나가 더 커요.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볼까요? A 마이너스가 누가 더 많은지. 요거는 한번 볼게요. 니은 여기다 풀어야겠다. HA가 물에 이온화돼서 이렇게 될 텐데, 지금 0.2몰, 얼마였더라? 0.02몰 있었죠. 0.02몰이 있었어. 근데 얘가 이온화할 거예요. 아주 극소량. 왜냐하면 약한 산이기 때문에 아주 소량 이온화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x. 얘는 x 더하기 x, 얘도 더하기 x. 그래서 0.02 빼기 x, x만큼 만들어지는데 너무 극소량이기 때문에 얘는 0.02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Ka 값은 요거 분의 요거죠. 근데 요 값에 0.02 집어넣고 x 집어넣으면 요 값이 얼마냐면 책에 나오는 것처럼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가 돼요. 그럼 x제곱은 0.02 곱하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그래서 x값을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a 마이너스는 어떻게 구하죠? 0.02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에서 극소량 이온화가 돼서 나올 거예요. 그쵸? 근데 이미 0.02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양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은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산을 해볼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디귿 다 뽑을게요. 여기 써지는 거 보이나? 디귿에 증류수 100ml와 나의 각각 요거만큼을 넣었을 때 pH 변화는 당연히 나는 완충용액이죠. 가보다 당연히 pH 변화가 적을 거야. 이게 더 클 거예요. 그래서 디귿 틀렸네. 답은 2번입니다.